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에게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군의 군사력이 뻥스펙으로 드러나는 걸 떠나서 중국산 무기보다 못할 정도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현지 시각 6월 24일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전이 최고조에 달할 당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목적으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친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병력의 S-300으로 추정되는 대공미사일 4발이 하늘을 향해 치솟다가 한 발이 갑자기 긴급 유턴하며 그대로 이를 발사한 발사대를 향해 내리꽂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된 게 쏜 지 몇 초도 되지 않아서 바로 유턴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동영상에 포착되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무기에 자신들이 당하는 사태가 바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이나 사진에 포착되지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러시아의 고급 상륙정이 가루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당시 오데사 지역을 봉쇄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부설한 오래된 수상 기뢰들이 해류를 타고 케르치해협을 통과해 마리우폴 앞바다까지 쓸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앞 근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모두 기뢰를 설치한 일이 없었는데 아무 의심 없이 보급을 담당하던 상륙선이 기뢰와 부딪혀 폭파되어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세베르도네츠크에서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알체우스크 마을 인근에서 친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병력이 대공미사일 4발을 쏘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진영을 향해 날아가야 할 이 대공미사일 4발 중 한 발이 하늘로 치솟다가 갑자기 방향을 반대로 틀어 발사대로 돌진했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 S-300으로 추정됐고 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로 지면 충돌 과정에서 연료가 폭발한 듯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친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미사일이 천국의 계단의 유명한 대사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를 외치듯 부메랑처럼 발사한 위치로 다시 돌아와 내리꽂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중국산 카피 제품도 그렇게 반대로 돌아오지는 않고 그냥 터져나가 버릴 텐데 이 무슨 일인지 굉장히 황당한데요.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전자전 공격이 있었거나 러시아군의 GPS 입력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러시아군을 벌하려는 것인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해류가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데사를 봉쇄하기 위해 본인들이 깔아둔 기뢰가 마리우폴 앞까지 들어와서 자신들의 상륙정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황당한 러시아 해군의 사고는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던 검증되지 않은 사고였으나 이번에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3일 우크라이나 해군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기뢰에 가루가 된 러시아군의 함정은 프로젝트 1176형 온다트라급 상륙정이라는데요. 현지 시각 6월 30일 마리우폴 항구 인근에서 폭발한 이 함정의 승조원들은 전원 살아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흑해함대 소속의 프로젝트 1176 온다트라급 상륙정은 서방 해군의 LCM에 대응되는 소형 상륙정으로 소련 시절부터 건조되어 왔고 길이 24.5m, 폭 5.2m, 만재 배수량이 107.3톤에 최고 속력은 11.5노트 정도의 작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소련 시절에는 흑해함대 주요 연락선으로 사용되어 왔던 중요한 함정인데요. 프로젝트 1176 온다트라급 상륙정은 T-72 전차 1대 혹은 가즈 66 트럭 2대 최대 22명의 병력과 5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 예이스크 항구에서 마리우폴 항으로 러시아군의 보급을 담당해왔습니다. 세르게이 브라추크 오데사 지방군 사령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우리 당국은 6월 30일 마리우폴 항구 앞에서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의 D-106 상륙정이 기뢰와 충돌에 침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물자 수송을 위해 예이스크 항구에서 마리우폴까지 약 70km의 항로를 오가며 물자를 보급하다가 기뢰 접촉과 동시에 엄청난 폭발과 함께 가루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마리우폴 근해에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기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뢰들은 어디서 굴러들어온 것일까요? 이번 폭발의 원인인 이 기뢰는 러시아군의 오데사 근해에 해상 봉쇄를 위해 설치한 아주 오래된 구식 기뢰인데요. 오데사 인근에서 해류를 타고 떠돌다가 케르치해협을 통과해 아조프의 안쪽까지 밀려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뢰는 선막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흘수선 아래에서 폭발하고 몇십 톤짜리 전차를 잡기 위해 깔아두는 지뢰와는 달리 수천 수만 톤이 나가는 현대 군함 수송선을 노리는 강력한 폭탄입니다. 그만큼 기뢰 한 발에는 엄청난 양의 폭발이 들어있으며 특유의 버블제트 효과 때문에 어떠한 대형 함선이나 선박이라도 한 발의 기뢰에 격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선적 폭발이라고도 불리는 버블제트란 어뢰나 기뢰가 수중에서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강력한 폭압으로 물이 기화하는 현상을 이용한 급속한
팽창 수축, 재팽창 현상을 말합니다. 이 방식으로 공격받으면 함선의 용골이 한번 크게 들렸다가 밀도가 크게 낮아진 수면에 그대로 처박히면서 용골에 극심한 응력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이 때문에 함체가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충격파 전달을 극대화시킨 특수한 기뢰에 당할 경우 일격의 두동강이 나기도 합니다. 이번 러시아에서 깔아둔 기뢰는 아주 오래된 접촉식 부유 기뢰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 기뢰의 장점으로는 부설하기가 가장 쉽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그저 해류의 흐름에 기뢰를 떠내려 보내는 방식이라 부설하는 측에서도 통제불능입니다. 누가 맞던지 난 모르겠고 뭐 아무나 맞겠지 라는 식으로 막 설치하는 게 이런 기뢰인데, 이게 바로 러시아군이 부설하고 러시아 함정이 폭파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기뢰는 해류를 따라 막 떠다니기 때문에 무엇이든 들이박아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해 작업을 통해 제거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 때문에 떠다니던 기뢰들이 키르치 해협을 통과해서 돌고 돌아 아조프해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세바스토폴 크케 함대 앞에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소해 작전에 서해함 4척을 모두 투입하고 있어서 아조프해까지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이 상황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기뢰가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도 위험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뢰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 양산 및 설치가 매우 쉽고 가격이 저렴한 비대칭 무기 중 하나인데요. 지상에 설치되는 지뢰는 전술 무기로 분류되지만 기뢰는 특정 해역을 통째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 무기로 분류될 정도로 그 스케일과 효과가 무시무시한데요. 가성비로 따지자면 그야말로 최강의 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군의 한 고위 장교는 최근 서해의 중국 해군 잠수함들을 막기 위해 서해에 기뢰를 매설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아이디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기뢰는 양날의 검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무기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기뢰는 일단 설치해 놓을 경우 폭발할 때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터지며 이를 제거하는 소해작전은 가장 위험한 작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소해작전을 벌이려면 소해작전 전용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깊고 넓은 바다속 여기저기 교묘하게 박혀있는 폭탄들을 찾아내 해체해야 하는데, 그 와중 소해함 자신 또한 눈먼 폭탄이나 다름없는 기뢰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소해함과 소해 헬기가 별것 없는 것 같은데도 그토록 값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반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임무의 중요성에 비해 해군력 부문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가 소해 분야이기에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해군 전력을 건설하겠다고 거대한 전투함들을 잔뜩 찍어내더라도 이런 소해 전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언제 어느 전장에서 처참하고 쓰라린 패배를 겪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또한 러시아 해군의 상륙 작전을 막기 위해 기뢰를 잔뜩 설치했고, 러시아군 또한 기뢰를 잔뜩 설치해 놓았기에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해안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소해 작전을 해야만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에는 해군 전력이 없다시피 한 것이 어쩌면 행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하실 걸 가리지 않는 기뢰들이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 함정만을 노려 터져주고 러시아 본토로부터 이뤄지는 해상 보급을 저지하는데 기왕이면 큰 활약을 해줬으면 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